나는 평소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특별히 일본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발견한 나고야 근처의 작은 마을에 관심이 생겨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름도 생소한 그 마을은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곳으로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도착했을 때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다. 주민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곳은 정말로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마을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노인이 마을의 신에 대해 언급하며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고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은 마을을 지켜준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로 여겼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중앙에 있는 신사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신사로 향했다. 신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신사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신사의 중앙에는 커다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가 묶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놀란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기이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제단의 뒤쪽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흉측했다. 날카로운 이빨과 붉은 눈, 그리고 온몸을 덮은 비늘이 소름 끼쳤다. 그것은 분명히 고신이었다. 고신은 두 발로 서 있었고 몸은 거대하고 불균형했다. 붉은 눈동자는 마치 피로 물든 듯했고 입에서는 끈적한 침이 흐르고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은 마치 톱니다처럼 생겨서 무엇이든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고신의 피부는 비늘로 덮여 있었고 그 비늘 사이로는 검붉은 살이 드러나 있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숨기고 숨죽였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며 신에게 복을 기원했고 고신은 제물에게 다가갔다. 제물로 묶여있던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고신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고신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제물의 가슴을 갈라놓았다. 피가 쏟아져 나오자 고신은 그 피를 하르며 기이한 소리를 냈다. 고신은 제물의 내장을 꺼내어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먹어치웠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마을을 벗어나려 했지만 나뭇가지를 밟아서 소리가 크게 났고 고신은 비명을 지르며 내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뒤에 마을 사람들 몇몇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다급히 도망치던 나는 결국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다. 사방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길을 잃기 일쑤였다. 밤새도록 도망치며 숲을 헤매던 끝에 나는 겨우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 순간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며칠 후 나는 한적한 길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나를 구해주었고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곳에서 만난 의사에게 마을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의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내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진정시키려 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악몽은 떠나지 않았다. 고신의 모습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고 마을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고 나는 점차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다. 너는 고신의 제물이 될 운명이야. 그 순간 나는 다시 공포에 질렸다. 도망치려 했지만 침대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니 병원 방은 점점 어두워졌고 주위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누워있는 병실의 천장이 갈라지며 고신이 나타났다. 그 흉측한 모습은 더욱 끔찍해졌고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끈적한 침이 흘러내렸다.
고신의 붉은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가왔고 나는 다시 그 지옥 같은 마을로 돌아온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고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 날카로운 손톱이 내 피부를 스치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고신의 입이 찢어질 듯 크게 벌어졌고 그 속에서 나는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환각이었음을 깨달았다. 병원에서의 안전함,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고신은 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고신의 입이 서서히 벌어지며 1미터가 넘게 찢어지고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었다.